안녕하십니까. 사랑플러스 건강톡톡의 국희균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나요? 우리 일생을 보면 시간의 3분의 1이나 잠을 자는 데 쓴다고 합니다.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 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입니다. 요즘은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워라밸 세대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잠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숙면. 오늘 그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도 돈으로 사는 시대가 왔다? 다양한 이유로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최근 수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수면 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비만, 당뇨, 우울증 등 주요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잠. 어떻게 하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숙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본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고 소중하게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지킴이 사랑플러스 병원 국희균 원장. 우리가 흔히 잠을 적게 자고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렇게 움직여야 성공한다는 오랜 통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오히려 반대로 잠을 잘 못 자서 어떻게 하면 잘 잘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지 오늘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께서는 평소에 잠을 잘 주무실 수 없는 편인가요? 예, 잠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좀 잠 좀 자려고 하면은 한 서너 시간은 소비해야 잠이 들까 말까 합니다. 아, 그러세요? 저도 자꾸 깊은 잠을 못 자고 중간에 자꾸 깨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하루에 평균 어느 정도 주무셔요? 시간이 두세 시간에 한 번씩은 깨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많이 자요. 한 4~5시간 잘까 말까. 네. 근데 때로는 보면 특히 이럴 때 더 잠을 못 잔다. 뭐 그런 경우 있으시죠? 어떤 경우에 주로 그러세요?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냉커피를 좀 많이 마셨어요. 네. 그랬더니 잠이 더 안 오는 것 같아요. 그거 마시고 나서부터. 네. 우리 여기. 저도 커피를 좀 먹거나 아니면 좀 고민이나 걱정이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피곤할 텐데 그렇게 잠을 못 자는 걸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불면증을 내가 이렇게 개선해 보겠다는 노력은 해보셨어요? 어떤 특별한 노력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별로 주세요. 그렇게 뭐 노력한 건 없고 원인을 잘 모르니까 그냥 좀 남기고 있습니다. 그냥. 저도 커피는 좀 줄여봤는데 네. 그러고 나서 뭐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놔뒀는데. 네. 되게 이렇게 그 노력을 특별히 안 하시고 이 수면이 부족할 때 어떠한 내모의 이상이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분의 말씀을 들어도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시라는 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정작 어떻게 내가 극복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다. 근데 불면증은 각각의 원인들이 차이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원인을 정확히 알고 나한테 맞는 것들은 어떻게 개선점이 있는지를 오늘 이 방송 잘 들으시고 생각해 보시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불면증과 그것을 극복하는 수면을 기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면의 질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아시아 태평양 15개국 성인 1만 1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우리나라 평균 수면 시간이 6.3시간으로 15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 4명 중 1명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는 그러한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는 결과도 흔히 접할 수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저도 진료실에서 보면 해마다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약 처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의 증상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기면증, 또 하지 불안증, 수면 무호흡증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불면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면증이라는 것은 잠들기도 힘들고 자주 깨서 늘 수면이 부족한 상태로 낮 시간 동안에 굉장히 피곤하고 졸립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업무의 능률이 오르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특히 수면이 부족하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면역
장애라는 말 들어보셨는데 수면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당뇨나 암이나 우리가 비만, 우울증 다 수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푹 주무시는 분들이 건강하신 거죠. 또 요즘 우리가 뇌신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수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우리가 알츠하이머와 같은 그러한 뇌 어떤 질환 발생률도 높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불면증 하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말씀도 잘 안 하시고 치료받겠다는 생각도 안 하시는데 이러다 말겠지 뭐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 건강에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불면증을 겪고 계시는 분 중에 우리가 단시간에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들을 많이 복용하시죠. 근데 이러한 수면 유도제는 우리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사실은 임시방편인데 나쁜 거는 뭐냐면 수면 유도제를 하루에 한 알 먹던 분이 점점 두 알, 세 알 증량을 해서 약을 복용하신다는 것이고요. 수면 유도제 자체가 위장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면에 관련된 호르몬이 위장관계에서 많이 합성이 되거든요. 원래 정상적으로. 근데 수면 유도제를 많이 드시면은 위장관계에서 정상으로 만드는 수면 호르몬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실 거는 약으로 인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건강한 방법으로 불면증을 극복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불면증을 극복하는 숙면의 가장 건강한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꿀잠을 잘까? 첫 번째, 햇볕 쬐기입니다. 요즘 따라 실내 생활들을 많이 하셔서 우리 햇볕을 잘 쬐이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아마 OECD 국가 중에 햇볕 안 쬐이는 걸로 하면 서열 1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자기 위해서는 햇볕을 쬐면은 우리 몸에서 생체 리듬과 관련된 호르몬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건 낮에 햇볕을 많이 쬐주면 밤에 이 호르몬의 그러한 어떠한 생성이 많아서 숙면을 하게 되죠. 또 하나는 요즘 그 우울증이 많은데 우리가 신경 안정,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걸 세라토닌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라토닌은 햇볕을 받으면 우리 장에서 많이 정상적으로 90% 이상의 세라토닌을 장에서 흡수하는데 햇볕을 쬐지 않으면 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잠을 주무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우리가 많이 받게 되면 한번 성도 여러분 햇볕을 쬐인 날과 안 쬐인 날 구분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햇볕을 쬐면 스트레스가 많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밤에 숙면을 또 할 수 있죠. 네, 두 번째 방법은 적절한 수면 시간 지키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장 호르몬의 생성이 왕성한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2시까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 주로 만들어지는 호르몬들이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 여러 가지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이 이때 주로 많이 생성이 됩니다.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정상적인 호르몬 생성 시간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젊고 활력 있는 그러한 생활을 유지하시고 싶으면 10시에서 2시 사이에는 꼭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보면 일어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체에는 시계가 있다 그러죠. 생체 시계. 그래서 생체 시계를 우리가 발견한 분이 얼마 전에 노벨 의학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생체 시계가 일정하게 우리가 이렇게 유지가 되도록 하려면 일어나는 시간도 일정하게 지키시는 것이 중요하죠. 주일날이라고 막 9시, 10시까지 주무시고 오후 예배 드리시면 그것도 또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은 수면 환경 개선하기. 우리가 잠잘 때 우리 요즘 침대 생활 많이 하시는데 매트리스라고 있죠. 우리가 매트리스가 어떤 게 좋은가? 너무 푹신해도 안 좋고 너무 딱딱해도 관절과 척추에 불편함을 주죠. 그래서 보통 침대를 사실 때 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5분, 10분 정도 누워보셔서 체형에 맞고 왠지 좀 푸근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그게 라텍스형이든 스프링이 달려있는 거든 본인한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다고 내가 꼭 맞는 건 아닙니다. 5분, 10분 누워보신 후에 선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수면 환경 중에 벽입니다. 뭐 누가 좋더라 그래서 그 벽에 쓰시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는 남자들이 뭐 조금 더 높은 그러니까 4cm, 10cm 뭐 여자들은 3c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벽에를 비었을 때 너무 높다 이러한 느낌이 같거나 푹신푹신하다 너무 그리고 또 반대로 요즘 딱딱한 목침들도 많이 쓰시는데 너무 딱딱해도 안 좋습니다. 비었을 때 이렇게 높은 느낌도 안 들고 너무 딱딱하지도 또 너무 말랑하지도 않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 벽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시계입니다. 이렇게 저도 방에 시계가 있는데 자꾸 시계를 보거나 시계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가 수면을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면증을 갖고 계신 성도 여러분이 계시다면 시계를 좀 치우고 평상시에 주무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또 네 번째, 저희 집에서도 늘상 제가 하는 얘기인데 자기 전까지 TV를 보는 것들, 또 컴퓨터를 한다든지 요즘 스마트폰 많이 하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화면에서 전자기 파 중에 청색파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 청색파는 우리가 낮 동안 이렇게 뇌를 활성화시키는 그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밤에 자야 되는데 청색파장에 나와서 뇌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처럼 느끼기 때문에 잠을 못 자죠. 또 이러한 전자파 같은 것들은 수면 유도 호르몬 분비를 차단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 시계가 혼돈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녁인데 나처럼 말똥말똥 깨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전자기기 사용을 멀리해서 90분 전에 내가 잔다 하면 적어도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90분 전까지 모든 스마트폰이라든지 TV 시청을 다 끝내시고 잠자리에 드시면 숙면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방송이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 있다면 아마 엄마 품에 잠들어 있는 아이가 아닐까요?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시는 성도 여러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어릴 적 엄마 품에서 느끼시던 참된 쉼을 주님 안에서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